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꽤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아이들의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하위권이거나 비슷해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전교 1, 2등급으로 치고 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져서 이렇게 잘 관찰해보고 살펴봤습니다. 성적이 갑자기 오른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꽤 잘했는데 중학교 가서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아이들의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시절에는 중하위권이거나 비슷해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갑자기 전교 1, 2등급으로 치고 온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져서 이렇게 잘 관찰해보고 살펴봤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이 책을 사실 미친 듯이 많이 읽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들 만나서 여쭤보면요,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늘 책을 손에 붙잡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이 아이들의 독서 능력이 막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풀이나 암기 점수로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 다져진 독서 습관으로 또 중학교 때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이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 때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지식을 암기하거나 반복적인 문제풀이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점점 개념이 복잡해지고 논리적인 맥락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독서로 훈련된 내가 그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책을 통해서 쌓은 폭넓은 배경 지식은요,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마치 거미줄처럼 지식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 기억이 가능해지면서 방대한 중학교 학습량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요, 어른들과 달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학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밌어야 합니다. 둘째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학습할 때요, 놀이처럼 재밌거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이래야 학습을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학습에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은 단순히 엄마가 시켜서 해요, 또는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해요, 이런 외부 동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자기가 진짜 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나 꿈을 발견합니다. 나는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나는 이 분야 책을 더 읽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자기만의 내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기가 있는 아이들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요, 학습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로요, 이 공부 결과가 늦게 나왔지만요, 집에서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던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점수가 당장 오르지 않아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고 또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고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거죠. 근데 이런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한 게 누적되어서 한 번에 터져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습관을 다지고 이 땅을 다진 아이들이요, 중학교 때 가서 높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건물처럼 이 결과를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제 중학교 때 좋은 결과를 보인 아이들 보면은 넌 어느 학원 다니니? 또는 어느 학습지를 풀었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벼락치기를 갑자기 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독서를 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이런 학습의 엔진을 장착한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쥐어주고 스스로 메타인지를 발휘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아이가 당장 성적이 낮다고 이 결과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라도 깊이 있는 독서 습관, 또 이제 개념을 다지는 학습 습관, 이런 것을 심어주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습관이야말로 초등 때 성적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중학교 이후의 과정에서도 학습하는 데 굉장한 미래사회 리더로 만드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라기 전에 아이가 마음과 뇌에 이 책 읽기를 왜 거부하는지를 잘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밀어내는 이유를 제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 모든 일은 다 책 읽기가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일이다 라는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많은 경우인데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좌절감 때문인 거죠. 단순히 이 문해력이나 어휘력 이런 게 부족하다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요. 그 이면에는 배경 지식이 심각한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요. 글자에 담긴 정보를 해독해서 머릿속에 이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머릿속에요. 배경 지식이 없다면 어떤 장면이 그려질까요? 예를 들면 아이가 매화라는 단어를 읽어도 매화꽃이 어떤지 모르고 정보도 없으면 이 단어는 그냥 아무 감흥 없는 글자의 조합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이부자리를 봤을 때 별자리로 오해하는 것 역시 이 실생활에서 배경 지식의 부재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이 문장을 읽어도 그 문장이 묘사하는 상황이나 어떤 등장인물의 감정, 사건의 맥락이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곧바로 이제 피로감으로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외국어로 된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자기가 노력한 대비 없는 즐거움이 전혀 없는 활동이 되는 거죠. 결국에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에게 독서는 지루함을 넘어서 어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재미가 없으니 당연히 책을 회피하고 또 책을 읽지 않으니 배경 지식이 쌓이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책을 통해 혼나는 경험이 많은 아이들이 책을 싫어합니다. 이 강력한 원인인데요. 책 읽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엄마가 책을 저렇게 많이 사주는데 너는 왜 책을 한 권도 안 읽니? 옆집 누구는 맨날 책을 붙들고 산다더라 이렇게 비교를 당하거나 너는 몇 학년인데 이 쉬운 책 내용도 이해를 못하니 너 진짜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책하는 순간 아이는 책은 고통, 책 보면 나는 부족하다는 증거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뇌는 어떤 자존감 저하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을 피하려는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책 읽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는 못났어 이렇게 다가오는 원인으로 연결되면 아이는 책으로부터 심리적인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책을 회피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이런 방어 기제가 되거든요. 책을 읽지 않아서 혼나고 또 그로 인해 또 책을 싫어하고 또 더 혼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책에 대한 거부감은 확고한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는 이제 책 냄새만 맡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이런 조건화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책 읽기는 공부다. 이렇게 연결된 경우에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책을 싫어하게 되는 결정타는 이제 부모님이 책 읽기를 어떤 학습 성과의 도구로 바라볼 때 이제 발생하죠. 아이에게 책 읽기가 어떤 쉴 때 하는 활동이나 엄마 아빠와 교감하는 즐거운 놀이 이렇게 봐주시면 참 좋은데 또 하나의 공부, 숙제 이렇게 인식되는 순간 정말 흥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너 이제 책 읽었으니까 이제 독후감 써. 여기 나오는 어려운 단어 10개 찾아서 쓰고 외워 이렇게 강요하는 순간 자발적인 막 탐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강제된 의무사항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얻는 질적인 즐거움이나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막 읽으려고 했는데 이걸 해야 엄마한테 인정받고 아빠한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외적 동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외적 동기는요 아이들에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저해하고 또 진정한 이런 발전으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이 엄마는 옆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감시하는 시간이 돼버리면요. 아이는 책을 통해 부모님과 어떤 그런 따뜻한 교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을 나 혼자만 고립되고 힘든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놀이하듯이 소통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면 지금 당장 책 읽어! 이런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의 읽기 저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해주세요. 그래서 책 읽는 거 힘들지? 왜 재미없는지 엄마도 이해해. 이렇게 엄마도 모르는 책 보면 참 잠이 오고 읽기 싫어. 이런 말로 아이의 마음을 먼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감정을 좀 희석시켜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책상에 앉히기 전에요.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활동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책의 배경 지식과 관련된 박물관에 먼저 가본다던가 과학 체험을 해본다던가 또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읽는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부모님과 풍부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어휘와 상황에 대한 경험적인 배경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이 배경 지식이야말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보면요, 책 읽기를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랑 책 읽고 끝말잇기 놀이 해볼까? 라든지 이제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지고 빙고 해볼까?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대화를 할 때도 너 오늘 몇 페이지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시기보단요, 주인공은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의 생각을 많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대화하고 탐험하는 신나는 놀이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이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언젠가는 책 속에서 이 가장 큰 즐거움과 성장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